고성이가 도망치다 사고로 쓰러졌다는 속보가 뜬 순간 이지혁의 심장도 동시에 멈출 뻔했는데요. 병원 복도에 있던 박성재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회사 스캔들로 숨 돌릴 틈도 없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무너지는 소식이 날아왔으니까요. 박성재는 잠깐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설마 그 여자까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는데요. 그 서늘함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는 걸 박성재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에게 고성이는 늘 위협이었고 죄책감이었고 동시에 끝내 정리되지 않는 공포였거든요. 박진석은 같은 소식을 듣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소란을 싫어하지만 소란이 생기면 더 차갑게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박진석은 짧게 묻습니다. 어디 병원이냐? 비서가 병원 이름을 말하자 박진석은 그제야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분노도 있고 피로도 있고 이상한 허탈감도 섞여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을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가는군. 하지만 그날의 진짜 문제는 고성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심장 이식이 절박한 상태였고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겉으로는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지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숨을 고르는 시간, 대답이 늦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시간 지은호는 그 모든 게 위험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병실에서 이지혁 손을 잡고 말합니다. 선배, 나 오늘은 거짓말 안 할래요. 나 너무 무서워요. 이지혁은 웃으려다가 입술만 떨었는데요. 이지혁은 늘 무서움을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울먹이는 걸 보면 더 밀어내려는 습관이 있죠. 나 때문에 힘들지 말라는 마음으로요. 이지혁은 낮게 말합니다. 은호야, 너는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 말이 지은호 가슴을 찌릅니다. 지은호는 손에 힘을 주며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선배, 그런 말 하지 마요. 나 선배랑 잘 살고 싶어요. 그때 박성재가 병실 앞에 나타납니다. 박성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지은호와 이지혁을 보자마자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지금 고성의 사고를 말하는 순간 이지혁이 죄책감으로 더 무너질 게 분명했거든요. 이지혁은 박성재 얼굴만 보고도 직감합니다. 오래된 친구는 눈빛으로 알아채니까요. 또 터졌냐? 박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고성의 사고 났대. 이지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이지혁은 고성이를 좋아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지혁은 박성재가 또 무너질까봐 흔들리는 겁니다. 이지혁은 힘겹게 묻습니다. 너 괜찮아? 박성재는 그 질문에 오히려 더 무너질 뻔했는데요. 이지혁은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친구를 먼저 챙깁니다. 박성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고 말고요. 근데 이 상황이 더 무서워요. 다 꼬이는 느낌이라.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도주 중이었고 도주 이유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명예훼손 고발이 들어갔고 회사 자금 관련 정황까지 퍼지면서 고성이는 출구를 잃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고성이는 라이브에서 박진석이 내 부동산의 근저당을 잡았다 같은 폭로까지 했는데 바로 다음날 동명이인 박진석이 근저당권자였다는 뉴스가 떠버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분노가 폭발했고요. 고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망신당했다가 아니라 내가 판이 깨졌다였어요. 여론전의 칼이 되레 자기 목을 벤 겁니다. 고성이는 그 분노와 공포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도망치자. 일단 빠져나가자. 고성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뒤집기 위해 더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험한 선택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들려온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고성이는 중태였고 뇌 손상이 심각하다는 거였습니다. 박진석은 그 얘기를 듣고도 바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멈춰서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내 회사에 어떤 파장을 주나가 아니라 이 상황이 내 아들에게 어떤 파장을 주나를요. 박진석은 입으로는 차갑게 말할 겁니다. 필요한 조치만 해. 그런데 박진석 마음속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미워하지만 고성이가 정말 끝으로 가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혼으로 끝내려던 전쟁이 사망으로 끝나면 박진석은 이긴 게 아니라 뭔가를 잃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석은 그런 감정을 싫어합니다. 감정이 자신을 흔드는 걸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더 차갑게 굴죠. 여기서 반전이 하나 들어옵니다. 병원에서 박진석에게 연락이 옵니다. 환자분이 장기기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박진석을 멈춰 세웁니다. 박진석은 처음에는 믿지 못합니다. 고성이가 장기기증? 그 고성이가? 박진석은 속으로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건 선행이 아니라 계산이었겠지. 고성이는 과거에 박진석 마음을 사기 위해 혹은 좋은 사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장기기증 등록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늘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사려 했다는 걸 알잖아요. 박진석은 그 사실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병원은 조심스럽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뇌사 판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절차가 진행된다면 기증 장기 매칭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여기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뇌사 판정, 장기 기증, 이건 고성희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지혁이 생각나죠. 이지혁은 심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을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사람은 아니지만 박진석은 이지혁이 박성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이지혁을 살려야 박성재가 산다는 것도 압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이 참 무겁습니다. 박진석은 자기 속에서 이득과 인간이 부딪히는 걸 느낍니다. 고성희는 지금까지 박진석 인생을 흔들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심장이라는 형태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니 이 역설이 박진석에게는 너무 불쾌하고도 기묘한 상황이었어요. 박성재는 이 소식을 뒤늦게 듣습니다. 박성재는 복도에서 박진석을 마주치자마자 묻습니다. 아버지 고성의 상태가. 박진석은 박성재를 바라보고 아주 짧게 말합니다. 뇌사 가능성. 박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합니다. 박성재는 고성희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것과 죽음은 다르잖아요. 박성재는 목이 메어서 묻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다른 말을 꺼냅니다. 등록돼 있더라. 장기기증. 박성재는 그 말에 눈이 크게 뜨입니다. 장기기증이요? 박진석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입니다. 그 끄덕임이 마치 비참하다는 뜻처럼 보였는데요. 박진석은 그제야 박성재에게 진짜 본론을 던집니다. 병원에서 심장 매칭 가능성도 말했다. 이 말은 결국 고성희의 심장이 이지혁에게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숨을 못 쉬는 것 같았어요. 고성희와 이지혁이 한 줄로 연결되는 것 자체가 박성재를 미치게 합니다. 박성재는 마음속에서 엄청난 싸움이 시작됩니다. 고성희는 박성재 인생을 괴롭힌 사람이고 이지혁은 박성재 인생을 지탱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심장으로 연결된다니요. 박성재는 속으로 울부짖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까지? 지은호는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얘집니다. 지은호는 윤리나 정의보다도 먼저 감정이 올라옵니다. 고성희가 죽는다는 충격, 그 심장이 선배에게 올 수도 있다는 충격, 그리고 그럼 선배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합니다. 이지혁은 죄책감이 많은 사람이라 자신이 고성희의 심장으로 산다는 걸 알면 더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간은 없습니다. 이지혁의 상태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의료진이 지금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 선택은 누가 하든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립니다. 이상철은 복도에서 지은호를 바라보고 박성재를 바라보고 박진석을 바라봅니다. 이상철은 여기서 처음으로 박진석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박진석은 짧게 대답합니다.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이라는 말이 희망이기도 하고 고문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조용하지만 모든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김다정은 기도하면서도 울고 이지환은 벽을 짚고 숨을 고르고 이수빈은 박성재 손을 잡아주면서도 같이 떨립니다. 박성재는 결국 이수빈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미친 것 같아. 고성희가 죽어야 지혁이 살 수도 있다니. 이수빈은 박성재 손을 꽉 잡고 대답합니다. 오빠, 그건 오빠 잘못이 아니야. 그건 세상이 너무 잔인한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더 아픕니다. 박성재는 울고 싶었는데요. 울면 무너질까봐 울지도 못합니다. 박성재는 결국 박진석을 바라봅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차갑게 서 있는데 그 차가움이 박성재에게는 더 무섭습니다. 박진석이 차갑다는 건 이미 결단을 내렸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서 최종 통보가 옵니다. 고성희가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말. 동시에 이지혁 쪽에서도 지금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열리고 그 문은 누군가의 끝과 누군가의 시작을 연결합니다. 박성재는 그 문 앞에서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지혁아, 너 살려야 해. 그리고 속으로는 다른 말을 합니다. 고성의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더 잔인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지혁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게 남아있거든요. 이지혁은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또 도망칠까요? 지은호는 그 답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번에 이지혁이 도망치려 하면 지은호는 정말로 붙잡을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요.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복도에 떨어졌을 때 박성재는 그 한 문장이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몰아붙이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결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고성희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미 장기기증 등록이 되어 있었고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매칭은 가능성이 아니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이지혁에게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누군가의 끝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말로는 쉬워도 눈앞에서는 절대 쉽지 않아요.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는 척했는데요. 박진석이 흔들리지 않는 척할 때는 사실 안에서 제일 크게 흔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미워했고 고성희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고 이혼으로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끝난다면 박진석은 이겼다기보다 뭔가를 빼앗긴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박진석은 그런 감정이 싫어서 더 차갑게 굴었고요. 박성재는 그 차가움이 너무 무서워서 박진석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게 맞아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바라보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다. 시간이다. 그 말이 맞는 말이라서 더 잔인합니다. 시간 앞에서는 정의도 감정도 체면도 다 뒤로 밀려나니까요. 지은호는 병실 앞에서 손을 꽉 쥡니다. 지은호는 절차보다 먼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고성희가 어떤 사람이었든 죽음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이지혁의 생명으로 이어진다면 지은호는 기쁨과 죄책감을 동시에 안게 됩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선배가 살아야 해. 근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이 지은호의 목을 조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사람 이지혁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병실 안에서 숨이 가빠졌다가 잠깐 괜찮아졌다가 반복하고 있었고요. 이지혁은 지은호가 손을 잡으면 마음이 진정되는 듯 했는데 지은호 손이 조금이라도 떨리면 이지혁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떨림을 느끼고 조용히 묻습니다. 뭐 숨기지? 지은호는 순간 목이 막혀서 대답이 안 나옵니다. 이지혁이 이렇게 물으면 지은호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은호는 한참을 참다가 결국 말합니다. 선배 기증자 나왔어요. 이지혁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기증자? 지은호는 숨을 들이쉬고 가장 어려운 말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고로 뇌사 판정이 났대요. 이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습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부터 희망이 아니라 무게부터 느낍니다.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말합니다. 그럼 누군가 죽는 거잖아. 지은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근데 선배 지금은 선배도. 이지혁이 지은호 말을 끊습니다. 나 때문에 누가 죽는 거 싫어. 그 말이 지은호를 무너뜨립니다. 이지혁은 여전히 자기 탓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거든요. 지은호는 이를 악물고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기로 합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더 꼭 잡고 말합니다. 선배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사고는 사고예요. 선배가 죄인이 아니에요. 이지혁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래도 난 그 무게를 안고 살 자신이 없어. 지은호가 울면서도 단단히 말합니다. 그럼 내가 같이 안고 살게요. 선배 혼자 안게 안 해요. 그 말이 이지혁 가슴을 치는데요. 이지혁은 늘 혼자 버티는 방식으로 살았지 누군가와 무게를 나누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호의 말은 이지혁에게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너 혼자 살지 말고 우리로 살아라고요. 그때 박성재가 병실로 들어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 눈을 마주치자마자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박성재는 자기도 모르게 이지혁을 피하려 했는데요. 이지혁은 그런 박성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지혁은 낮게 말합니다. 기증자 누구야? 박성재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말합니다. 아직 확정된 거 아니야. 확정되면 말할게. 이지혁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듯합니다. 이지혁은 친구의 목소리 떨림을 느끼고 더 세게 묻습니다. 박성재, 나랑 오래 봤잖아. 누구냐고.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말하면 이지혁이 수술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잠깐 보고 다시 이지혁을 봅니다. 그리고 이지혁이 이미 눈치챈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설마. 이지혁이 낮게 중얼거립니다. 고성애? 그 한 단어가 병실 공기를 얼려버렸는데요. 박성재는 결국 고개를 숙입니다. 부정이 아니라 사실상 인정입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지혁은 고성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박성재를 생각해서 무너집니다. 이지혁은 이걸 받아들이면 박성재 인생에 더 큰 상처가 남는다는 걸 알거든요. 이지혁은 손을 떨며 말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 박성재는 목이 메어도 말합니다. 받아야 해. 아니면 너 죽어. 이지혁이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받아? 박성재는 그 질문 앞에서 울컥합니다. 박성재는 고성희를 미워했지만 미워하는 것과 끝을 보는 건 다릅니다. 박성재는 겨우 말합니다. 나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근데 너 살리려고. 그 말이 박성재의 진심입니다. 박성재는 죄책감을 싫어하지만 이지혁을 잃는 것만큼은 못 견딥니다. 그리고 이 순간 박진석이 병실 문 앞에 나타납니다.
박진석은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말합니다. 결정해라. 시간이 없다. 그 말이 명령처럼 떨어지는데요. 이지혁은 그 명령이 싫습니다. 이지혁은 선택이 강요되는 걸 싫어해요. 이지혁은 억지로 웃으려다가 결국 눈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믿기 힘든 말을 합니다. 나 수술 안 할래. 그 말이 폭탄처럼 터집니다. 지은호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박성재는 눈이 뒤집힐 듯하고 박진석은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이상철은 복도에서 그 말을 듣고 달려옵니다. 이상철은 아들을 위해 늘 강하게 버텼는데요. 그 강함이 무너질 뻔한 순간 이상철이 이지혁 앞에 서서 말합니다. 지혁아, 너 혼자 선택하지 마라. 이지혁이 힘겹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건. 이상철은 이지혁 말을 끊습니다. 너 살면 된다. 죄책감은 내가 짊어질게. 이상철의 그 말이 이상철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삶을 위해서라면 감정의 더러움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사람이죠.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떨어집니다. 이지혁은 이상철에게 미안해서 더 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지은호를 봅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면 더 무너집니다. 지은호는 사랑이 너무 선명해서 이지혁이 더 죄인이 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지은호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잡고 말합니다. 선배 살아서 나랑 같이 벌 받아도 돼요. 벌이든 죄책감이든 같이 받으면 되잖아요. 이지혁은 그 말에 웃다가 울고 울다가 숨을 고릅니다. 이지혁은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무서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무서워요. 근데 선배랑 같이 무서워할게요. 이 대화가 이지혁을 흔듭니다. 이지혁은 혼자 버티는 방식으로 살아왔는데요. 지은호가 가치를 들이밀면 이지혁은 더 이상 도망칠 명분이 없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술. 그 말이 떨어지자 박성재가 주저앉을 듯 숨을 토해냅니다. 박진석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끄덕임 속에는 승리가 아니라 결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뛰어옵니다. 보호자분, 기증자 쪽에서 가족이 확인을.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멈칫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도 절차는 절차입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결국 박성재가 마지막 확인의 자리에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박성재는 눈을 감았다 뜹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지혁이 살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합니다. 이때 이수빈이 박성재 옆에 서서 손을 잡습니다. 이수빈은 말이 많지 않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손을 잡는 사람입니다. 이수빈이 조용히 말합니다. 오빠 혼자 가지 마요. 나같이 갈게요. 박성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수빈 손이 없으면 박성재는 진짜 무너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모든 게 동시에 굴러갑니다. 한쪽에서는 이지혁이 수술을 결정했고 한쪽에서는 기증자 절차가 진행되고 한쪽에서는 고성의 사건이 법적으로 정리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을 흔들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영란입니다. 박영란은 고성희의 딸이니까요.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가 이렇게 끝으로 가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박영란가 병원에 나타나 엄마를 건드리지 말아라고 소리치면 절차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복도는 다시 긴장합니다. 박진석은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낮게 말합니다. 내가 정리해.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은 떨립니다. 박성재는 이 순간 회사도 가족도 다 떠나서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설득해야만 이지혁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다짐합니다. 선배, 수술 끝나면 나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지혁은 숨을 고르며 묻습니다. 무슨 말? 지은호는 울면서도 웃습니다. 약속이요. 선배가 도망 못 가게 약속하나.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지혁은 직감합니다. 지은호가 말할 약속은 아마 사랑의 약속일 겁니다. 이지혁은 그 약속이 두렵지만 동시에 그 약속이 자신을 살릴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게 밤은 더 깊어지고 복도의 공기는 더 무거워집니다. 이지혁은 수술실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박성재와 이수빈은 기증자 쪽 확인을 하러 가고 박진석은 모든 절차를 밀어붙이고 이상철은 아들의 손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병원 어딘가에서 박영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씨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성재는 이미 숨이 가빠졌는데요. 고성희가 등록해둔 장기기증 서약이 서류로는 존재하지만 병원은 마지막 확인 절차를 신중히 밟고 있었습니다. 그건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를 위한 절차였고 사람의 죽음이 누군가의 삶으로 넘어가는 문턱이기도 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문턱 앞에서 자꾸만 발이 멈췄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을 괴롭힌 사람인데 그 사람을 기증자로 확인하는 순간부터 박성재는 평생 잊지 못할 무게를 떠안게 되잖아요.
이수빈이 박성재 손을 더 꽉 잡습니다. 이수빈은 말이 많지 않지만 지금은 말보다 손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수빈이 조용히 말합니다. 오빠, 지금 오빠가 하는 건 용서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지역 오빠 살리는 선택.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웠습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선택이라기엔 너무 잔인해. 그런데도 박성재는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지혁이 수술을 받기로 했고 그 수술이 성공하려면 지금 이 절차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성재는 그 발소리를 듣자마자 직감합니다. 영나다. 박영란은 병원에 뛰어들어오자마자 눈이 뒤집힐 듯한 얼굴로 주변을 훑습니다. 박영란은 평소 우아하고 차분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우아함이 깨져 있었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뇌사 판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차분할 수가 없죠. 박영란은 숨을 몰아쉬며 소리칩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를 왜 이렇게까지. 그 소리가 복도에 울리자 순간 분위기가 휘청합니다. 박성재는 바로 박영나 쪽으로 다가갑니다. 박성재는 지금 박영나를 막아야 합니다. 박영나가 절차를 흔들면 이지혁 수술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박성재가 막으려는 순간 박영나가 박성재를 노려보며 말합니다. 오빠가 한 거죠? 엄마 그렇게 만든 거 오빠죠? 박성재는 그 말에 턱 막힙니다. 박성재는 내가 아니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소리치면 더 커질 뿐입니다. 박성재는 숨을 들이쉬고 차분히 말하려 합니다. 영나야 지금. 박영나는 끊어버립니다. 지금이요? 엄마가 누워있는데 오빠는 지금이요? 박영나의 분노는 이해가 됩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희에게 과보호를 받으며 자랐고 엄마는 늘 너만은 지켜줄게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렇게 끝으로 가고 있다니 박영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박성재는 박영나의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박영나가 지금 자기 앞에서 무너지는 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나타납니다. 박진석은 박영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는데요. 박진석은 박영나를 아끼는 편은 아니었지만 박영나가 딸이라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박진석은 낮게 말합니다. 영나야, 비켜. 박영나는 박진석을 바라보며 울먹입니다. 아빠 엄마가.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단호합니다. 지금은 울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 너무 차가워서 박영나는 더 폭발합니다. 아빠는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박진석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박진석이 흔들리는 건 화가 나서가 아니라 사람 취급이라는 단어가 박진석 심장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기보다 고성희가 사람이 아닌 전쟁으로 변해버린 순간부터 박진석도 감정을 꺼내는 법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박진석은 하지만 지금 흔들릴 수 없습니다. 박진석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고성희는 장기기증 등록을 해놨다. 박영나는 멍해집니다. 뭐요? 박진석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살려야 할 사람에게 갈 수 있다. 박영나는 그제야 눈치를 챕니다. 살려야 할 사람. 그 말이 누구를 뜻하는지. 박영나의 시선이 멀리 복도 쪽으로 향하고 박영나가 낮게 말합니다. 이지혁 오빠요? 박성재가 숨을 삼킵니다. 드디어 말해버린 겁니다. 박영나는 갑자기 휘청합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고 이지혁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고성희가 이지혁을 살린다니 이건 너무 아이러니하죠. 박영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칩니다. 엄마가 왜 그걸 했는데요? 박진석은 차갑게 말하려다가 잠깐 멈칫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솔직한 말을 내뱉습니다. 나를 사려고 했겠지. 박영나가 울면서도 웃습니다. 비웃음 같은 웃음이었어요. 엄마답네요. 박성재는 그 장면이 너무 아프지만 동시에 지금은 멈추면 안 됩니다. 박성재는 박영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영나야, 엄마가 어떤 이유였든 지금 이지혁은 죽을 수도 있어. 박영나는 박성재를 노려봅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지금 죽는 거잖아요. 박성재는 그 말에 고개를 숙입니다. 맞아. 그래서 더 미치겠어. 이 한 문장이 박성재의 진심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엄마가 죽는 걸 보면서도 친구를 살려야 합니다. 이 모순이 박성재를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다시 박성재 손을 잡고 박영나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영나 씨, 지금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우리가 망치면 안 돼요. 이 말이 박영나를 멈춰 세웁니다. 박영나는 엄마를 지키고 싶지만 엄마의 마지막 선택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영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어버립니다. 울면서도 박영나는 속삭입니다. 엄마 왜 이렇게 끝까지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그 말이 고성희라는 인물을 가장 잘 요약합니다. 고성희는 끝까지 사람 마음을 흔들고 그 흔든 마음속에서 살 길을 찾던 사람이었는데요. 정작 마지막엔 그 흔든 마음들이 자기에게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박영나가 비켜주자 절차는 다시 굴러갑니다.
박성재는 마침내 확인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는 손이 떨렸는데요. 박성재는 그 떨림을 숨기려다 포기합니다. 떨리는 건 당연합니다. 박성재는 사인을 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지여가 살아. 그리고 더 조용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엄마, 이건 어떤 끝이냐? 같은 시간 이지혁은 수술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은호는 수술실 앞에서 이지혁을 붙잡고 말합니다. 선배, 나 진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지혁은 힘겹게 웃습니다. 또 약속?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근데 이번엔 약속 말고 더 큰 거. 이지혁이 숨을 고르며 묻습니다. 뭔데? 지은호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살아오면 나랑 공식적으로 사귀어요. 숨기지 말고요. 그리고 지은호는 잠깐 멈추는데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지혁은 그 그리고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합니다. 지은호는 결국 말합니다. 살아오면 나랑 결혼 약속해요. 그 말이 너무 큰데요. 지은호는 지금 그 큰 말을 하지 않으면 이지혁이 다시 도망칠 것 같아서 말해버립니다. 이지혁은 도망치려는 사람이었고 지은호는 붙잡는 사람이었죠. 이지혁은 지은호 말에 눈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나 살아오면 도망 안 간다. 그 약속이 수술실 문 앞에서 오갔습니다. 이지혁이 문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호는 주저앉을 뻔합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반복합니다. 살아서 와. 이 반복이 지은호를 버팁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박진석은 병원 복도에 서서 한 번도 앉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기다림을 싫어하지만 이번 기다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박진석은 기다리면서도 눈앞에 고성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고성희가 라이브에서 박진석을 폭로하던 모습, 동명이인 근저당 반전이 터져 분노하던 모습, 그리고 결국 도주하다 사고로 쓰러진 모습. 박진석은 그 모든 것을 떠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방식으로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의사가 나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그 한 문장이 복도의 공기를 바꿉니다. 이상철은 눈을 감고 숨을 내쉬고 김다정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지환은 벽을 짚고 머리를 숙입니다. 지은호는 울면서 웃고 박성재는 눈물이 흐르는 걸 막지 못합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아주 작게 고개를 숙입니다. 박진석의 고개 숙임은 감사이면서도 죄책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끝이 여기까지 연결됐으니까요. 며칠 뒤 이지혁이 의식을 되찾습니다. 이지혁은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는 눈빛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찾는 사람이 지은호입니다. 지은호가 손을 잡자 이지혁은 낮게 말합니다. 은호야, 나 진짜 돌아왔네. 지은호는 울며 대답합니다. 선배, 약속했잖아요. 도망 안 간다고. 이지혁이 힘겹게 웃습니다. 응, 이제 도망 안 간다. 그리고 여기서 로맨스가 폭발합니다. 지은호는 준비해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럼 선배, 나랑 진짜 사귀어요. 오늘부터.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 뜨고 지은호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오늘부터. 이게 공식 연애 선언입니다. 가족도 박성재도 이수빈도 그 선언을 듣습니다. 이상철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래, 살아서 사랑도 하자. 김다정은 웃으면서도 울고요. 이지환은 괜히 툭 던집니다. 형, 이제 진짜 책임져. 그런데 이지혁과 지은호의 선언이 끝이 아닙니다. 박성재도 마음을 다잡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데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갑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수빈아, 나 이제 도망 안 칠게. 이수빈이 눈이 붉어집니다. 오빠, 진짜요?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짜. 나 이번에 알았어. 사람은 잃고 나서 후회하면 늦더라. 너는 내가 지킬게. 그리고 박성재는 숨을 들이쉬고 결심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랑 결혼하자. 이수빈은 그 자리에서 울어버립니다. 울면서도 웃습니다.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오빠, 나도 도망 안 갈게. 두 커플의 약속이 같은 시기에 터지면서 병원이라는 공간은 희망과 죄책감이 동시에 떠다니는 이상한 곳이 됩니다. 누군가가 죽어 누군가가 살았고 누군가가 살아서 사랑을 시작합니다. 이 모순이 화려한 날들의 마지막을 더 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희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박진석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끝까지 내 삶을 흔들고 가는군. 박성재가 그 말을 듣고 박진석을 바라봅니다.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책감 갖고 살아야겠죠? 박진석은 한참 침묵하다가 아주 낮게 대답합니다. 그래. 하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너희가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이 박진석의 마지막 결단입니다. 박진석은 차갑지만 결국 아들과 사람들을 살리는 쪽을 택합니다. 고성희의 선택이 무엇이었든 그 결과로 살아난 생명 앞에서 박진석은 처음으로 인간이 됩니다. 그렇게 남은 날들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도 남고 상처도 남고 기억도 남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살아서 지은호 손을 잡고 박성재는 이수빈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약속합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이야말로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화려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